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윤입니다. 소개하네요. 안 한다고 해야죠. 했는데. 에이, 안 하면 또 예의가 아니죠. 그래요. 오늘은 제가 혼자 하기가 너무 밍숭맹숭해서 이게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초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둘 다요. 아, 제 사무실이 원래 좀 네. 더러워서 겸사겸사 이렇게. 전 더 더러운데. 설마 저보다 더 더러울까? 많이 더러워. 좀 많이 더러워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베트남에서 찍어서 올렸던 거 2개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고 플랜 Z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영상을 일단 잠깐 보시고. 네. 자, 먼저 중국이 원하는 1대1로 정책을 보십시오. 바닷길과 육지길 모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친미국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국제 분쟁이 발생해서 지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1대1로는요,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가 자꾸 반미적 성향을 가진 정부라든가 국민 정서가 팽배하게 되면요, 미국은요, 북한과 손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만 있다면 북한과도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일본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으로 갈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 못합니다. 한반도를 포기하게 되면은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대륙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 전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미국은 다 짐을 싸서 북한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북한에 올라가면 북한은 강대국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사가 나감과 동시에 외자가 빠져서 가난한 국가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지원하에 부자가 된 북한은 나중에 거꾸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은 경제 개발할 때 중국식 경제 시스템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소수의 당간부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다수의 국민이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노예식 사회주의 체제가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군사 그리고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지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우리나라가 만주수국의 기회가 왔는데 단 페이스가 꼬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남한이고 북한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을 접경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반미 정권이 생기게 되면은 미국은 북한이랑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 그때 당시는 그랬죠. 그때 당시는 아직 우선순위에서는 당연히 밀리지만은 우리나라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미국은 북한에 있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우선순위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라고 그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올리고서 아주 우파 사람들이 저한테 악플을 무진장 달았어요. 너는 북한 사람이냐?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이 전략이라는 거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능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는 온갖 전략 전술을 다 쓴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왜 꼭 한국하고만 동맹을 맺어야겠어요? 아니거든. 그렇죠. 필요하면은 돼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나라다. 맞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수교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만 수교하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자기들 이득에 따라서. 아우,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익. 모든 나라는 다 그건데, 그래서 미국은요, 아프리카에서 독재자 국가들이랑도 교류 많이 해요. 왜냐면은 독재자 국가의 장점이 뭐냐? 정권이 안 바뀌고 계속 유지되니까 그 한 놈만 잘 구워 살면 놈은 쭉 가, 관계가. 그래서 오히려 독재자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유럽 같은 데 봐요. 시끄럽잖아. 맨날 미국 할 때 딴지 거는 나라들은 다 유럽이야.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은 좌파 정권 생기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 좌파 정권 생기면은 맨날 뭐 하자 때 딴지 걸고 반대하고 그래요. 아, 독재자 나라는 말이 많이 없죠, 국민들이. 일단 자기 편 되고 나면 쭉 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한번 하려고 했던 협상이 뭐냐면 김정은을 자기 편을 만드는 작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옵션도 있었는데 원래는 불가능한 계획이었는데 조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건 뭐냐, 그거 부서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쵸? 또라이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게 미래라는 거는 만들어 나가는 거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움직이고 북한이랑 손을 못 잡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거 먼저 보면은 그 북미 정상회담 네. 공동성명 정문 이거 보면은 뭐 이랑 해갖고 뭐 이렇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다 나간다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거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잘 살아보세요거든. 우리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에요. 첫 번째 거는. 이건 미국과 북한이 같이 해나가자고 쓴 거죠. 둘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낼 거다. 음. 이런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 내용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두 번째 내용은 북한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해놨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노력한다는 이제 좀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미국 원문에 보면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데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던데 여기서 보면 판문점 선언이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게 문재인이랑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났던 거였죠 이번에 4월달에 이번. 예, 27. 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거를 재확인하면서 너 그때 한 얘기 까먹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하는 걸 약속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졌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예요. 다 내줬다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거든. 내용을 봐야지 내용을. 자, 그 다음에 4. 이에 여기서부터 뭐냐? 여기 보면 맨 끝에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노력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장 하자. 아, 그렇죠?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항 중에 그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건 네 번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이게 이번에 트럼프가 한 패턴을 보면 트럼프가 뭘 했냐면요. 저번에 그 폼페오가 북한 가가지고 미국 그 포로들 데리고 왔죠. 3명.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유골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뭐냐. 일단 자기가 건질 수 있는 거는 다 건지는 거예요. 포로 송환하고 유골도 송환하고 하는 거를 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얻을 거는 확실히 얻은 거예요. 물론 작은 이익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북한은 얻은 게 없어. 근데 한 번도 북한이 저렇게 내준 적이 없잖아요. 쉽게. 북한이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어서 지금 그런 건데 그거 내막도 사람들이 잘 모르죠. 북한이 이렇게 쉽게 내준 적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포로 내줄 때에도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 전에 그 북한에서 핵 기술자를 한 명을 몰래 빼내서 탈출시켰어요. 영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런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아, 나왔어요. 조그맣게 나왔는데 그게 그 나온 다음에 원래 북한은 그러한 뉴스가 나왔으면은 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그랬어. 오 이 새끼 봐라. 너 이 새끼 나랑 평화회담 하자면서 뒤통수 쳐? 그럼 바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6월 달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6월 9일 날인가 폼페이오 국장이 와가지고 그 방문을 해요 북한을. 네. 그리고 6월 10일 날 데리고 내요. 맞아요. 하루 만에. 그 얘기는 뭐예요? 북한이 졌다야. 아니 핵기술 그거 이 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자기 기술자 빼간 거 아니야. 걔가 가서 영국이나 미국 가서 막 불어버리면은 북한의 그 핵 개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을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 신문에 보면 김정은이가 암살단까지 보냈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 정도로 중대한 인물인데 그게 나갔으면은 포로를 송환하면 안 되지. 포로 하려 쏜 거지. 야, 너 대구간 과학자 보내. 그럼 나도 3명 보낼게. 그렇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그 다음 날이지. 왜냐면 미국에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가서 그 다음 날 데리고 왔다는 소리는 가자마자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협상조차 없었어. 카드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날 때도 이 앞쪽에 이 배경을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약도 맨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알맹이하는 건 네 번째 조항밖에 없잖아요. 네. 유골 송환.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세 번째,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이거 문재인이 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 마치 문재인을 띄워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그 위키백과에는
그 판문점 그 선언을 보면은 이게 2018년 4월 27일에서 4.27 선언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남북 관계 개선 및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전쟁 위협의 실질적 해소, 그다음에 항구하고 공고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말은 되게 아름다워요. 네. 근데 이 내부 안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하려는 건 뭐냐면 이 판문점 선언 중에 뭐 경의선 철도, 그다음에 도로 이거 북한이랑 연결하는 거,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뭐 재개 뭐 이런 거, 그다음 또 군대 또 철수시키고 하는 거 있죠. 네. 요런 거만 하려고 해요. 근데 판문점 선언에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일 끝에 넣어놨네요. 네. 이게 바로 왜 얘기하냐?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3조에 보면은 미국이 얘기했던 네. 2018년 4월 27일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는 이거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앞에 이산가족이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판문점 선언 중에 완전한 비핵화 이 얘기 했으니까 이거 지키라는 얘기야. 그런데 진보단체에서는 저거 쏙 빼고 막 네. 얘기하잖아요. 다 내줬다는 식으로.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개성공단 개발이나 뭐 이산가족 상봉 등등 여러 가지 민간 교류는 나중에 문제. 나중에 문제. 왜? 미국이 비핵화가 완전히 확신될 때까지 그 경제 제재 안 푼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김정은 만나가서 트럼프가 뭐 김정은 괜찮은 놈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제재 안 풀었어요. 1시간 뒤에 바로 얘기했죠. 네. 했지만 어. 경제 제재 안 풀었어요. 안 푼다고. 안 푸는 게 그럼 북한은 이번 회담은 하나 만화한 회담이야. 경제 제재 풀 수 없으면 북한 살 수가 없거든. 근데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건데 그 판문점 그 선언하기 전에 바보 삼형제 있었댔잖아요. 네. 못난 삼형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화면이 뭐냐 CNN에서 그때 찍었던 거예요. 나도 이거 보고 한국 애들이 왔네? 아, 하고 귀여워. 왔더니 그 못난이 삼형제가 나와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네. 기자 얘기죠. 그때 얘기가 처음 나왔다고 비핵화 얘기를. 그래서 트럼프가 너 비핵화 얘기했지? 나가서 기자회견해. 해갖고 한 회견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이전까지 핵 동결이라는 말 쓰다가 이때부터 비핵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북한에서는 또 안 했죠, 비핵화 얘기. 그때.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네, 한 적 없다고 네. 발뺌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북한이네. 딱 잡고서 화면 찍고 기자회견 시키고 그다음 비핵화 그거 판문에서 얘기했죠. 조항 집어넣기 하고. 네. 좆됐지 뭐. 또 빡쳤네. 네.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미국이 한 건 너 지키라 해. 그러니까 저 사망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문재인 보고 하는 거예요. 너 얘기했지? 약속 지켜야 돼. 이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못 먹어도 고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 제재는 북한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남한도 당해.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1114원까지 왔다 오늘 보니까 1109원? 뭐 그렇더라고요. 나는 미리 좀 바꿔놔갖고 괜찮아요. 한치게 다른? 네. 에이. 1,050원인가 할 때 내가 바꿔놨어 지금. 그래요? 네. 얼마나 바꾸셨? 조금 바꿨어요. 네. 10cm. 10cm 정도 바꿨어. 괜찮다. 돈의 두께. 과연 그럴까? 그래서 하고. 근데 이거 이제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불평등이 아니라 그 꿀리는 조약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안 꿀린다는 걸 내가 보여드리려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가나가와 조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검은배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페리제독. 네. 걔가 그때 이 최첨단 그 미국의 배를 갖고 와가지고 대포 빵빵 쏘면서 그 일본한테 개항을 요구한 거예요.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래로 세국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끝나고. 그랬는데 이거를 미국에 들여서 개항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저 처음 들어봐요, 진짜 솔직히. 이거요? 네. 이거 검은배 사건 옛날 때 세계사에서 배웠는데 저 청소만 해가지고. 역시 청소반찬은 포스가 달라. 그럼 눈빛이 반짝반짝.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 건데 이 가나가와 조약을 보면은 내용이 특별히 불평등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미일 양국 국민 사이에는 뭐 장소에 관계없이 향후 영원한 화친이 맺어진다. 이게 똑같지 않잖아요. 네. 앞으로 잘 살아보세요. 그런 네.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내용도 뭐 이제 항구를 개항한다야.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날 이게 불평등한 조약이 아니에요. 신보다랑 하코다테를 개항한다.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무역 같은 게 잘 이루어지고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개항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도쿠가 이에야스 이후로
한 300년인가를 세국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였다고. 근데 개항을 한다는 것은 개항한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외부 사회계와의 접촉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 막부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개항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왜 지금 폐쇄 정치를 해요? 교류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깨니까. 네. 북한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살 때 교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신문을 원하는 거죠.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모르던 정보를 얻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신보다는 즉시 개항하는 데 있다고. 즉시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협박한다고 분위기 험하게 왔단 말이에요. 네. 대포 빵빵 쏘고 당장 협상 안 하면은 에도를 불발을 만들겠다 협박을 해서 협상에 응했다는 건데 응해놓고서 바로 신보다를 개항한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쪽팔리죠 이게. 우리가 졌네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네. 똑같은 게 지금 미국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협상 원문 자체는 굉장히 점잖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원래 외교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일방적으로 힘이 세도 너희 개새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는 못 써. 그렇죠. 이 문구는 아름답게 써야 된다고. 즉시. 그렇죠. 바로.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자체가 바로 북한도 그 유골 그 소환을 네. 즉시 하겠다고 확약한다 했잖아요. 이거 시모타를 즉시 개항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즉시 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북한에. 근데 북한에서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군의 유골을 찾으려면은 북한 땅을 다 쓸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죠. 어디 있는지. 쑤시고 다녀야 돼요. 주요 전쟁 지역은. 그렇게 되면은 그 유골을 찾는 것도 확보된 유골도 있지만 찾아야 될 유골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를? 야, 우리 미국에서 돌아오자는 행방불명자 중에 얘가 여기에서 전투했다더라. 그리고 거기 가서 유골 그거 이게 찾는다고 쑤시고 다닐 때 유골 탐사단만 올까 하는 거예요. 핵? 그러니까 그 원래 핵 시설은 아주 그 외지에다 해놓잖아요. 음침한 데다가. 네. 근데 미국 애들이 유골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다 쓰시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골을 찾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 이게 잘 봐야 된다. 왜? 근데 북한이 약속했어요. 지켜야지. 그럼 유골 탐사하려면 이상한 거 뭐 이렇게 귀 꽂고 막 찌찌찌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유 갑자기 찌찌찌 한다니까 되게 좋아가지고. 찌찌? 너무 찌찌 좋아하는데. 네. 그래갖고 그런 거 하면은 어떤 기계를 갖고 와서 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게 유골만 찾겠어? 그거야 기계 내부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지. 또 북한 애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키지. 그리고 어차피 유골은 찾을 거예요. 그렇죠. 네. 찾으면서 같이 핵도 찾고. 그러니까 일석이조네. 곤란한 문제니까 이제는 인공위성으로 볼 수 있지만 인공위성으로 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좀 직접 확인하고 싶다. 그거를 유골 발굴단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명목상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신호단을 즉시 개항했던 것도 똑같았어요. 일본이 옛날 때 왜 그러면 도쿠가 이에야스 이후에 그 폐쇄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 그 카톨릭 퍼뜨리면서 일본이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소소행장, 권위시비가 기독교 군대를 전부 조선보대에서 다 죽어버리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또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조약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불평등조약은 맞죠. 하지만 문구상으로는 문구상 왜 개항하는 게 뭐 어때서? 표면상으로는 너무나 정당한 거죠. 개항하자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조도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문구는 특별한 거 없어요. 하지만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본 선박이 미국에서 조난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는데 일본 선박은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기술이 안 돼서요. 네. 그러니까 일본 선박이 저기 캘리포니아 가서 조난될 확률은 제로야. 근데 미국 애들이 일본에서 조난할 확률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거 완전히 미국을 위한 조항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4조에서도 뭐 체제비가 없으면 감금되나 뭐 일본의 공정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일본을 좀 이렇게 좀 띄워주는 거야. 근데 실제 이거 적용 안 돼요. 내가 좀 이따 다른 거 해드릴게. 그리고 5조 마찬가지로 뭐 네덜란드나 중국인과는 달리 그 행동 제한이 없다. 일종의 그러면 특혜예요. 물론 시모다나 학고 사태에서만 그렇다는 거지만, 근데 이게 행동 제한이 없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선교사 파견이 들어있거든. 아무나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선교사 파견. 선교사 파견을 제일 두려워했던 거거든 이 당시. 왜냐면은
그 당시 아시아 국가는 유교 국가였잖아요. 여기다 기독교를 집어넣으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교잖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김일성 교인데 이제 갑자기 막 기독교가 막 들어오고 막 미국 사람들 들어오고 그게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조약이라니까. 그러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말은 부드럽게 써줘야 돼. 왜? 그래야 상대방이 응해줄 테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 못해요. 이게 다 뭔 말인지. 그래서 국제조약은 함정이 많은 거야. 아름답게 쓴다니까. 하지만 어렵겠어. 그 속에는 칼이 들어있다고. 뭐 기타 물품피랑과 협의한다. 뭐 이런 건 별로 뭐 의미 없어. 물품 조달은 일본이 관리한다. 이거 돈 넣어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꼼수였어요. 물품 조달은 일본 관리가 알선한다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갖고서 외교적으로 어떤 꼼수를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일본 관리가 알선한다는 거는 물품 조달하는 거, 즉 이 물건을 이게 사고 파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짭짤한 거예요. 네. 그 중간에 뭐 떼어먹고. 그거를 일본인이 하라고 준 거예요. 이권을. 그럼 내 편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 하는 거야. 너무 똑똑한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 물품 조달을 일본 관리가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장기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진다? 부정부패도 생기지만은 일본을 뒤집으려고 할 때 무기를 조달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 해주는 거. 모른 척 해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비즈니스에서 뭐 숟가락, 거울 이런 거 팔려고 했던 건데 무기가 쑥 들어도 얘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해. 이거를 갖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써도 누가 알 거야? 모르지.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독소조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 집어넣는데 이런 거를 눈치를 못 채지. 역시 옛날부터 미국은. 근데 내용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용 자체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 네. 딱 보면.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대포를 쏘면서 온 거 치고는 조약 내용이 굉장히 얌전해. 이번에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 항공모함을 몇 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위협했잖아요. 결국 북한이 그거의 위협에 굴복해서 온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일본이랑. 폐쇄됐던 두 나라가 그 군사훈련, 즉 무력 시위 때문에 결국 협상에 응하게 된 배경이 똑같다고.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북한을 위협하고 죽인다고 말했던 거에 비해서 협상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점잖아. 근데 일본도 가나가 조약 때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점잖았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서운 외국인들이 와서 다 죽일 것처럼 왔는데 우리한테 좋은 조항을 만들어서 네. 특별 문제 없네 이렇게 네. 문제 많죠 사실. 문제 많은데 그냥 봤을 때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문제 없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6.25 때 죽은 거 좀 송환 좀 하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 가져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어떤 꼼수를 쓸지는 모른다지. 그렇지. 멋있네.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북한이 맞겠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북한이랑 안 하고 한국이랑 해야 돼요. 그럼 또 우리 엑스맨이 출동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돼. 우리랑 해야 돼. 이거 뭐냐, 나비 부인.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 나비 부인이라고 있어요. 이 나비 부인의 배경이 뭐냐면은 그 가나가와 조약 맺고서 이제 미국 애들이 일본에 막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 선원들이 일본 여자들을 막 길거리에서 막 강간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도 심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위안소를 설치할 테니까 거기 여자들이랑 해. 그거 만들어준다고요. 일본은 원래 공창제도가 있잖아요. 공창들을 만들어서 미군들 전용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위안부의 시작이에요. 위안부는 옛날 때부터 일본은 있었던 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미군들 갖다가 집어넣는 식으로. 결국 자국 여자들을 어쨌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2차 세계 때 위안소를 운영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 여자들을 강간한 사태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소 설치한 거야.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위안부는 분명히 일본 정부랑 관계가 있다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거 민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개입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정부가 안 했다는 얘기야.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정부가 개입을 완전히 안 했냐? 그건 아니지. 원래부터 일본은 위안부랑 군대는 같이 움직이는 체계였어요. 대신 민영화 시켰지. 눈 감아준 거네요. 정부가 하게 되면 나중에 국제법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민영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건 무죄냐? 그건 아니죠. 연관돼 있는 거지. 왜? 일본 군들이 딴 데 가서 문제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제, 이 원인 근원도 여기 보면 또 미국이 또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비 부인은 바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미군 이 오페라 내용만 보면 미군 장교가 이렇게 일본 여자가 로맨스에 빠지는 건데 그거 다 개소리고 원래 실질적인 역사는 들어와서 약탈하고 강간했던 이야기예요. 그냥 그게 이 서양 남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모험이고 로맨스였던 거지만 일본 여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인생 종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푸치니는 서양 사람이잖아. 네. 이건 완전히 뭐 아름답게 묘사인데 이게 다 개소리야. 예쁘게 포장만 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나비부인. 남잔데. 남자죠 하나 봐. 이 사진은 내가 잘못 골랐어. 이거 보니까 남자야. 아니, 이 여자 부분이 좋아하는데. 이 서양인들 이게 딱 일본인처럼 꾸미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아니면 그 나비부인에 나오는 미국 장녀가 게이였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아까 저는 쩍볼남들. 쩍볼남. 네. 쩍볼남들이 딱 있죠. 역시 남자는 쩍볼남이 네. 좋아. 이게 이 애들 딱 이렇게 그 메이지 그 군대 네. 이거를 지금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에도 막부가 개항을 하고 나서 원래 목적은 뭐였냐? 그냥 그래 그럼 원래 원하지는 않는데 경제가 안 그뭐 우리 경제 교류하자 요거까지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이 지금 원하는 건 똑같은 거죠. 지금 내가 그대로 하고 우리 경제 교류해서 경제 발전 시키자. 근데 그 결국 결론은 어떻게 가요? 메이지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도쿠가 막부가 멸망하고 메이지 정부 여기 쩍벌남 밑에 이렇게 소심하게 쩍벌을 하는 소심하게 쩍벌을 했네. 무릎 꿇고 쩍벌하고 하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에도 정부 애들이라고. 얘네들이 전쟁에 지고서 결국 체제가 전복된다고요. 개박살하는 거. 김정은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개박살하겠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나야지. 그러니까 김정은도 여러 가지 짱구로 굴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이도 또 만나러 갔잖아요. 그거 봐서는 김정은도 불안해. 김정은이 트럼프를 잘 몰라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막 책도 많이 보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럭비공 같은 존재. 그냥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 혼자 막 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아니 트럼프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은 또 생각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굉장한 파워예요. 이게 뭐냐 이게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 편이야.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둘이 왜 스폰서가 같은데 뭐가 달라? 돈 주는 놈을 보면 되거든. 네? 유대인? 유태인? 뭐 유태인도 있고 뭐 다국적 기업 뭐 유태인이 오는데 오는데 어쨌든 간에 돈 주는 놈이 같아. 한 놈은 당근을 주고 한 놈은 채찍을 주는 사람일 뿐이야. 공화당이 주로 채찍을 쓰고 네. 아니야 그것도 아닌데 사실은. 왜냐면 전쟁은 민주당 때 나요 사실은. 공화당 때는 오히려 전쟁이 안 나요. 이 미국 역사를 쭉 보면은. 그래요? 예, 근데 이상하게 보면 민주당 말을 또 아름답게 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은 마치 이게 평화롭고 착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은 민주당 때 좀 많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정권 민주당으로 바뀐 다음에 야 원천 구제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북한은 좆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조약 내주가 뭐. 아 그건 전 정권 얘기고 우리 정권은 얘기 달라. 이러면 북한 가요. 돈도 없고. 아니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저주저한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아무리 뭐 김정은 너 착한 애야. 우리 앞으로 너 도와줄게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공화당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다른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야 그거 난 인정 못하는 거야. 하속지 배째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우월하고 유리하게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하는 건 뭐야? 구멍을 뚫었잖아. 그렇죠. 그래놓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야 물르겹기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럼 골 때려진다고. 어렵네 진짜. 네, 김정은이가 시기적 판단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네요. 김정은은 혼자 결정하는 거고 미국은 같이 국회에서 하는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내 방송을 좌파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도 혹시 알게 될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으니까 미국이랑 친하지 마. 그리고 중국이랑 놀아. 잘 들어. 중국이랑 놀아. 너희들 그냥 거기 있다 같이 망하는 게 좋아. 그래, 잘 봐. 그래야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뭐지 4.27 선언 때 우리나라 자꾸 김치국물 마시는 게 뭐냐면은 대륙철도길 열렸다 이런 거. 그 마치 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요즘 맨날. 안 돼요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백악관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경제 봉쇄 풀지 않겠다라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에요. 안 돼. 항상. 미국에서 제3항에서 그 4.27 판문점 선언을 썼던 이유는
뭐 개성공단 개방 뭐 이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맨 밑에 있었던 비핵화 선언,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죠. 그 약속 지켜 임마, 그거 얘기한 거야. 모든 것은 비핵화 밑에 들어있는 거네요. 네, 비핵화가 됐을 때 그 앞에 있는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개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조약을 만들 때도 내가 봤을 때 미국에 신경 많이 썼어. 신경 많이 쓴 흔적이 보여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네. 그 러시아하고 가스관 연결한다고 또 막 난리치지 않았었어요? 그것도 안 됐죠? 안 된다니까 그러네. 지금 또 한다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데 안 돼. 지금 뭐 푸틴도 만나고 오고 하는데 안 좋아. 만나면 만날수록 나쁜 거 아니에요? 기름값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네. 푸틴이 그런 짓 하고도 기름값 안 올라간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꾸 띄우고 쓰죠? 네, 너 그러지 말라. 아니 왜 그래 자꾸. 왜 그래, 진짜. 아니, 푸틴은 중국 잡아먹을 때 같이 협조하면 되는데 여기서 왜 또 푸틴이 한국의 남한이랑 삑사를 내려고 그래? 이러면은 국제유가는 안 올라간다니까 그러네. 잠도 못 자겠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이랑 철도 연결해서 이렇게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연결됐다 쳐. 나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연결돼서 만약에 러시아가 100불만큼의 가스를 한국에 판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100불만큼 손해보게 만들 거야. 절대 안 된다니까. 이득이 안 되는 거네요. 결국. 이득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 절대 그거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변동이 어떻게 해도 메커니즘을 봐야지. 그 맨날 주식한 사람들 보니 곡선 그래프하고 무슨 공식하는데 다 필요 없다니까?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예요. 푸틴이 알지 않을까요? 푸틴? 푸틴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푸틴은 네. 철도가 연결 안 되는 걸 알면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 미국하고 좀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끌어내려고. 아,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야 나 죽지 않았어 하는 건데 그때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체첸 혁명도 우크라이나 내란도 있고 뭐 많아. 이 새끼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근데 또 알 수 있을까 그럼 또. 응. 네가 이렇게 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또 똑같이 맞짱 뜰 수 있다고. 근데 미국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살살 구슬리고 있을까? 왜? 지금 싸웠다가는 중국 때릴 때 문제 생기니까. 그렇지. 되도록이면 러시아 안 건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회담할 때도 중국 애들이 이렇게 스파이들을 바글바글 왔다고 하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 중국 애들이 짓는 건물 속에는 죄다 도청장치 심은 건데. 내게 도청장치가 있대 이런 이런 게 드시면 이 동네가 다 그거니까 중국 애들이랑 관련돼서. 이걸 우리나라 건설할 때 건설 공사판에 다 중국 놈들 들어와 있다고. 네네 맞아요. 한국 건설 기업이 저도 중국 애들이에요. 그러면 몰라 이제부터 그때는. 왜냐면 저 뭐지? 요즘 그 전화기로 누가 오면 다 바꿔잖아요. 저 네, 이름 맞아요. 뭐지 저게? 전화기 같은 거. 인터폰. 인터폰. 저런 거 다 중국 애들이 화웨이 기판 쓰고 장난치면 도청기 역할 되거든. 아 그래서 왜 집에 있는 그 보안 시스템 CCTV 같은 것도 중국에서 다 훔쳐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예, 자기들이 조작까지 다. 그거를 완전히 편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지금 4차 혁명하면서 화웨이가 우리나라 지금 그 잡아먹으려고 있죠.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네. 방송을 할게요. 근데 그런 게 있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중국 거 비행기 빌려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가 자꾸 왜 얘기하냐?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사람들 보면 김정은 맨날 그거 뭐 불 지르고 핵 개발하는 거 저지해야 된다 그러고 미국이랑 연대해서 이거 뭐 김정은 막자 막 데모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벌써 김정은이가 이런 거 하는 거에서 뒤에서 누가 도와주냐? 중국이잖아. 계속.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사람들 왜 반중 데모 안 하냐고. 아니 중국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김정은만 자꾸 갖고 이렇게. 진짜 왜 안 해요? 응? 그거는 우리나라에 친중파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죠. 응. 친중파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야. 이건 자유한국당도 안 건드리고 그래. 한통속이네, 그쵸? 우리나라의 그 92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많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온갖 접대를 다 받았겠지. 예전에 제가 있던 그 회사에서도 내가 TF팀으로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중국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결국 그래서 잘렸죠. 잘렸는데 왜 그랬냐? 중국 가보니까 이게 나라가 아닌 거야. 법이 한 달 단위로 변해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가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섬유 공장이다. 섬유 공장은 반드시 염색을 하니까 오염이 그 수질 오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수질 오염 때문에 그 정화수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업 개발지구에 가보면 그게 없어. 이렇게 되면 문제 생긴 거 아니면 걱정하지 말고 다 된다고 해서 오잖아요. 그럼 일단 건물 짓고 나면은 법이 조금 바뀌어. 돈 달라고. 근데
나는 그거 없어. 네, 그래서 되잖아요. 어느 정도 공장이 절반 정치되면 그다음부터 정화수 시설을 왜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야, 네가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법이 바뀌었어 이래. 그리고 마지막에 건물 다 완공되고 직원 교육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온갖 노조서부터 다 들어가. 온갖 조항이.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 말란 소리야 그냥. 그러네요. 법적으로. 건물 놓고 나가요 그럼? 그렇게 나가는 소리야. 와 진짜. 그렇게 나간 한국 기업들이 많아. 그걸 나중에 쭉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반 노조였다고 거짓말한다고. 아 그렇죠. 네, 그래놓고서 그냥 공식적으로 뺏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뺏어놓고 걔네들 뭐하냐? 정화시설 안 만들었잖아요. 그냥 내보내요. 지네들은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물이 다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때 제 한 것 중에 배드 중에 팬분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 뉴스가 있는데 중국에서 수박 먹고 13명인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토지로 오염되고. 그거 어떻게 수입해가지고 청와대 좀 청와대 마음 안 될까? 수박? 걔들 중국 거 좋아하니까 뭐 먹겠지 뭐. 그치. 그래갖고 그쵸. 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다고 하는데 뭐 가짜 뉴스도 아니다 막 감는을박인데 그것도 추가로 제가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그 미세먼지 많은 거 봐요. 그럼 그게 비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미 오염됐어요. 그러네요. 그것도 오염됐고 밑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된 거지. 왜냐 하도 폐수를 유출시켜서 이제 지하수까지 오염됐대. 지하수 오염되면 이제 그건 천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국이 개입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중국 문제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 반중. 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비핵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 이거 지금 김정은이가 그 트럼프 만나고 왔을 때 지금 북한 정권 유지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늘 얘기지만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살아있는 북한은 안 망해요. 왜?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평화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군 기지가 한반도 있기가 애매해진다고. 그 북한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냅두고 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연장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국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물론 김정은도 이거 잘할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랑 손을 잡으려고 마음속으로 갈등하면서도 중국을 못 버리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랑 손을 잡고 중국을 붕괴시킨다면은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장밋빛 미래가 열릴 수도 있지만 다음에 북한이 타깃이 됐을 때 북한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자꾸 해야지 김정은이가 미국의 손을 못 잡거든. 김정은이가 똑똑해지고 있을 거야. 아,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도 살아있는 딱 하나 중국이 아직 안 망했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은 아직도 고민할 시간이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중국이 망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냥 적어도 한 4, 5년 시간은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저울질 할 거예요. 저울질하는데 그것도 근데 김정은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 편을 들어도 좀 삼남한이에요. 왜냐면 그 미국 편을 드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북한은 6.25 때 북한을 중공군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친중파 정치인들이 북한에 무지냐 많아요. 군부 세력 중에도. 미국이랑 손을 이제 김정은이 잡으려고 그러면요. 북한 내에 있는 친중파 세력부터 제거해야 돼. 그게 완벽히 되지 않으면은 미국이랑 손 잘못 잡았다가는 김정은은 친중파 정치인한테 암살당할 수 있어요. 네. 예전에 그래서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장성택이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친중파거든. 그리고 나서 북한 외교관들이 막 탈출했다고. 걔들이 장성택 인맥, 즉 친중파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어 하겠네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비록 탈북자라 하더라도 친중파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 뭐 이용해 막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김정은이가 중국이랑 손을 지금 잡으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핵 개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한테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니까 지금. 그러네요. 3년 초반에. 네, 이제 선택의 기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것이냐 저도 몰라요. 그건 김정은의 숙제야. 미국 편을 들기로 작심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친중파 정치인들 제거해야 돼. 근데 김정은이가 친중파 정치인들을 스스로 제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네? 왜? 막 서로 얽혀있고 몰래 제거하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누가 내 편인지 지 편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몰래 소수의 결사 조직을 갖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6월 발굴단이 필요하지. 내가 얘기했어요. 괜찮다. 6월 발굴단이 발굴만 하러 오는 일이 아닐 거라고. 나도 가고 싶다, 박사님. 미국의 정보 요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 응? 누구한테 대고 얘기하겠어. 야, 나 너랑 친중할게. 근데 친중과 정치인들을 제거해야 내가 친미로 돌아서는 거를 쟤네들이 나를 안 죽일 텐데 내 병력을 움직이면은 우리 정보원들 중에 정보가 새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구 친중파인 거 지목할 때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줄 일이 아니겠지. 이 여기는 6월 발굴단이고 응. 첩보원의 그렇죠. 전문가들이야. 네. 그렇게 해야 만약에 살인 사건이 걸려도 김정은은 태도 돌변하면 돼요. 네 제국주의 새끼들이 6월 발굴 안 하고 와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죽였다. 너희랑 거래 안 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또 저만 손해지? 아니요. 들켰을 경우는 그렇게 해서 손을 탁 드는 거죠. 네네네. 난 애초도 교류 없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걔 그거 잘해. 나 그 중국 편 들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 내부했던 반발 자기들도 아 김정은은 우리 편이었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살아남지. 그럼 미국이랑 단절 끊어버리면 되지. 양다리 걸쳐야죠. 분명히 그러한 시나리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트럼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간에 얘기하면 안 돼. 야 김정은 우리 짜고 한 건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공작이라는 건 서로 간에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그걸 퉁치고 끝나야죠. 끝내고서 그러면 이제 북한이랑 해결 안 되네? 그럼 이제 무력 진압밖에 없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남한 정부랑 같이 움직이면 되죠. 근데 과연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야? 아니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 이거는 바뀐 다음에 6월 발굴단이 6월을 발굴하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네. 문재인이 지금 1년 지났나? 그렇죠. 1년 좀 더 지났죠? 문재인 한 3년 얼마 남았잖아요. 그동안 일어날 일들이 당장 안 하니까 비핵화 사찰단도 올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있잖아 비핵화 사찰단 올 때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와라. 왜냐면 여기 그 비핵화를 하는 그 인원이 부족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쁜 애를 데리고 와라. 파란 하늘이 샤오는 그러니까 아오이소라 같은 애.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왜냐면은 그 인원이 딸리면은 일본 A부야. 나는 왜 자꾸 그쪽으로만 들어. 저도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미국에서 비핵화 사찰단을 보낸 애가 사람이 딸인데 인력이 부족하대. 인력 부족하면 CIA 채우고 그 다음에 AV 배우를 채우면 돼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헐벗고서 밖에서 이렇게 농사 짓다가 핵사찰단을 볼 때 애들이 옷 이렇게 파인 거 입고 눈이 막 와가지고 튀어나와. 그 밀리터리 룩 있잖아요. 네. 이거 안내판 탁 들고 이렇게 막 핵 결과 이상 뭐 이런 거 막 쓰고 하면은 미쳐버린다고 북한 애들이 막 와 쟤 누구야 막 그러고. 괜찮다. 괜찮지. 기가 막히네 진짜. 나 같은 사람을 프로파간다 했으면은 북한 체제 하루 만에 무너뜨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의 아오이소라에 이렇게 세뇌를 당했다니까. 그럼. 근데 그리고 여기 1대1로도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도 안 한다 그러고 여기 보면 동남아시아도 안 한다 그래. 그리고 내가 갔다 왔던 베트남도 안 한다고. 다 안 한다 그래.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1대1로 할 거야? 1대1로 중에 1대가 실크로드거든요. 네. 실크로드는 시리아 사태 났잖아요. 중동 분쟁이 일어났잖아. 그 다음 바닷길 1로. 네. 1로가 남았는데 바닷길에 있는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뭐 다 안 한다 그래. 아, 네. 그러면 1대1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돈도 되게 많이 쏟아붓지 않았어요? 쏟아부어서 중국이 휘청거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야, 이 중국 놈들 봐라. 이것들 동남아시아에 돈 투자한 다음에 사치놀이 하네? 이렇게 해서 막 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돈 갚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그만 놀아놨다는 거네? 안 갚아, 이렇게 나와요. 배째. 이거는 중국의 더러운 공작이었어. 안에 돈만 먹고 입 싹 닦아버린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까.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되냐? 좋아. 항상 회수가 되지 않는 투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기 중국 가서 망하잖아요. 회수가 안 됐잖아. 회계상으로는 있어요. 투자됐으니까 받을 돈이야. 근데 돈이 안 온다니까 망하는 거지 뭐. 그래 원래 빌려준 돈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뿌렸는데 그거 안 들어오면은 중국은 심각한 외환위기가 온다고. 맞아요. 그거 다 줄 때 그거 위에 나라 준 게 아니라 달러로 줬다고요. 달러 회수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해. 달러 회수가 안 되면은 중국은 지금 달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중국도 위에다가 평가전화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원래 그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제조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 좋잖아.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관세를 올리면서 달러를 강세하고 이거 어떻게 돼?
관세를 올리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출이 안 되면은 달러가 강해져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안 되잖아. 근데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 만들잖아요.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입한 사람들만 죽어났네요 이제. 아니 수입한 사람도 죽어나지만 이 테레비를 만들 때도 문제가 생기죠. 왜 철강 뭐 다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니까 비싸게 수입해서 싸게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고. 팔리지도 않지. 네.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야. 한국 중국은 지금 문제 생겼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체인처럼 연결돼서 가는 건데 우리는 막아놓는 중국하고만 뭐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네. 하면 된다는데 이 등시 같은 우리나라 좌파 병신들 중국의 경제가 안 들면 한국 제품 사겠어요? 안 사죠. 얘기 딱 끝나는 얘기 아니야. 근데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등이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이 병신아 중국 돈 없어. 내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요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대가리들이야. 전혀 이 경제적인 메커니즘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국도 물건 못 산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파는 거는 70%가 80%가 중간재예요. 결국 한국 현지 법인, 그러니까 중국 법인을 그 물건 보내갖고 최종 조립을 해서 미국에 파는 거라고.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에서 보이콧하는 거고 미국에서 못 팔면 우리 뭐야? 어차피 그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 시장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화웨이 뭐 그 다음에 뭐 샤오미 막 커졌잖아요. 한국 제품 안 산다고. 경쟁력도 없고. 어쨌든 그래도 그 물건을 만들면 회계상으로는 일단 매출로 잡혀요. 그래서 마치 돈은 버는 것 같은 효과가 나지만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 부도나기 쉽겠네요. 네, 위험해. 위험하다. 말레이시아 하고 그냥 고유가에도 고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헛질은 미국 쉘 오일가스. 이거 어느 신문이야? 이거 개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조선일보인가 보네. 네. 헛질은 미국 쉘 오일 아니라니까 그러네.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쉘 오일을 생산하다 멈췄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하게 되면 국제유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고. 네. 국제유가 올리려고 생산 안 하는 거라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등신 같은 좌파 애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네. 저거 유가 생산 안 하면 쉘가스 회사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망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좋죠. 왜? 나 바본가? 사업은 비즈니스는 네.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라 회사인데? 셰일가스를 개발해서 갖고 있는 회사와 지금 전통적인 석유 회사가 같아야 달라요. 엑슨모빌, 쉐보론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와 셰일가스 회사가 같냐고 지금. 다르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요 지금.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는 과거 텍사스 유전 개발 때처럼 개인적인 석유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네. 유가 생산 안 하면 그런 개인적인 석유 회사들 어떻게 될까? 허황이지. 망하면 누가 가져갈까? 대기업들이 가져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오 나쁘지 않잖아. 뭐가 문제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네. 그렇죠. 뭐 어떤 놈이 죽어도 이놈이 사니까. 다국적 석유 기업은 더 네. 강해지는 거잖아요. 정치의 돈이죠. 그러니까 상관없다니까. 미국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뭐 물론 개인적인 중소 석유업자는 망해요. 상관없어. 하지만 걔네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라는 거야. 큰 그림. 좋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그림 보라 그러면 맨날 사입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곧 따고지 타는 거야.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죠. 미국은 큰 그림 보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나쁜 거지요. 근데 미국은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 큰 미국은 그림을 보는 거죠. 대권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들 망해도 괜찮아. 어차피 그 회사들을 미국 다국적 뭐 쉐보론이든 엑슨모빌이든 이런 데서 다 가져갈 거니까 어차피 미국 거야. 어차피 그리고-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자기들이 또 뛰어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다국적 기업이 해야 국제유가를 오르락내리락하되 협조가 또 잘 돼. 야 이번에 생산하지 마 그러면 내 하고 안 해. 중소기업은 어때요? 하려고 하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힘이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걸 컴퓨터로 함으로써 치우니까. 또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당연하지. 이런 거. 대단하구나. 이러다가 이제 또 이것도 막 하면 문제 생기니까 다시 또 한번 풀어주고 이번에 러시아가 이상한 짓 하니까 또 생산해가지고 국제유가 떨어뜨리고 이렇게 당근같이 찍어 섞는 거야 원래. 그리고 이제 대만에 이제 그 대사관 같은 게 이제 지어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트럭 파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일어나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내가 봤을 때 오래 못 가.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중국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고 하면은 물류대란데 이게 브라질에서도 났어요. 그리고 또 딴 나라에서도 났더라고. 냄새가 나. 코민테른만 있는 게 아니야. 미국도 내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뭔가를 움직이는 것 같아. 물류대란이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날 수 있어? 그렇죠. 브라질이 지금 좌파 정권 아닌가요? 그렇죠. 우파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나왔어 지금. 지난번에 좌파 정권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 선거. 요 선거도 내가 따로 이거를 방송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모르셨죠? 베트남 댁도 샘 해밍턴도 유권자라는 사실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베트남 댁 이름도 댁. 참 희한하게죠. 샘 해밍턴 얘가 호주 사람인가? 네, 호주 그럴 거예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마치 서양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가 돼서 투표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왜냐면은 내가 정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권자의 76.5%는 중국인이에요. 되게 많네요. 뭐 57이 이런 애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근데 신문 기사에는 서양인 얼굴을 딱 내보내잖아. 그래, 우리와 굉장히 우호 관계 있는. 네, 그래서 마치 서양인들이 유권자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 서양인들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주권 있는 사람들. 네. 투표 안 해. 투표한 사람들은 중국놈들이야. 이 76.5%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75%를 차지한 중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의 숫자가 15배가 증가했어요. 15배가, 그러니까 3번의 선거 기간 동안에 15배가 증가했는데 이 15배 증가한 거에 과연 호주나 베트남의 비율이 몇 퍼센트 되겠어? 이거 다 중국 비율이라고. 그럼 자국 이익 되는 대로 하겠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여기 보면 보세요. 10여 년 전부터 F4 비자라 불리는 재외동포 특별 비자라는 게 이 뭐냐? 일하러 들어와갖고 그냥 장기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죄다 중국인들이 지금 있는 게 네. 이것 때문이라고. 근데 저런 애들이 투표권을 받는다니까? 말도 안 돼. 지금은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에는 외국인들 투표했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지방에는 노인들밖에 없다고. 젊은 인구는 중국인밖에 없어. 이 중국인들이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 내가 옛날 때도 얘기했죠? 중국 대사관 애들이 그 우리나라, 아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 있는 자기네 그 해외 그 동포 애들한테 명령 내린다고. 야,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디 가서 데모해. 뭐야. 그리고 출석 체크 다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게 되면 투표할 때가 야, 민주당 찍어. 민주당 찍는 거예요. 얘네들은. 결국 얘는 통제를 받으면서 하는 거네요. 얘는 무조건 중국 대사관 시킨 대로 움직여. 안 해? 그렇단 너희 새끼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중국은 어차피 공산국가니까. 응. 중국은 원래 데모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인 15배가 증가했잖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중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에게 유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지방 분권서부터 해서 다 지금 전부 다 이걸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는 거야? 10만 명이 넘네. 그래.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거를 지금 막지를 않아. 왜? 민주당 정권은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계속 풀어줄 거야. 물론 자유한국당도 풀었었어. 왜?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왜? 아까 했죠.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때는 그리고 어차피 우파 정권이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좌파 정권이랑 같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가속화되죠. 시너지효과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선거까지예요. 혹시 알아요? 어떤 미친놈이 이거 대선까지 바꿔버릴지? 그러니까 총선도 남아있고. 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무서운 거네. 예,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글로벌 디펜스 그때 가짜 성기장했죠. 네. 중화인민공화국 해킹이 들어왔던 거예요. 아. 저도 들어와요. 요즘. 이거는 우리 쪽 그 펜. 네.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공의 좀 부탁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 10만 명 시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선거에도 개입된다는 이런 것들 막 해서 이거 공유해달라고 했던 건데 이 이야기 쓰고 나서 이 사람 차단당했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요즘 페이스북에서 차단당하거나 네. 막 그 견제 들어오고 이런 거 되게 많다고. 네. 그 얘기 많이 나와요. 특히 반중 얘기하면 이렇게 네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을 욕한 게 없어요. 중국에 대한 문제를 쓴 거지. 문재인 정권 시대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가 생긴다. 네네. 근데 중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여기 보면 예쁜 여자들 이렇게 보이죠? 사진들.
아, 저거 다 가짜예요. 수술했네, 수술. 이거 가슴도 수술한 에이, 거고. 그래도 예쁜데 뭘. 이쁘네. 뭐 아, 너무 눈이 높은데? 내가 돈 투자한 거 아니니까. 뭐 직원을 하는 건 나는 그래요, 인정해. 내 눈만 좋으면 돼. 그럼. 내 눈이 즐겁잖아. 근데 저런 식으로 이쁜 애들을 해가지고 침투하는 중국 애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 아. 캐치하는 건 무진장 많아요. 중국 애들이야. 그래요? 중국 애들이야. 그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싹싹 그 정보를 정보 다 빼가고. 그다음 정황 정보 무진장 많다고. 아 근데 맞아요. 저는 심지어 여잔데도 저 남자긴 한데 하여튼 흔히 여잔데도 이런 저게 친추가 되게 많이 와요. 네. 이게 다 중국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빼내는 게 목적이에요. 빼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중국 유학생들 자체가 반스파이라고. 여기 일꾼, 식당에 사는 아지매들 다 스파이예요. 잠재적 스파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서양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금 자각하고 다 철저한 통제 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오픈하고. 더 풀어주고 있죠 지금. 결국 공산당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 빼내고 소속들이 간첩 넣고. 근데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종용시켜주고 도와주고 있죠 뒤에서. 그래서 내가 자꾸 매국행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상성 이런 데 기술 다 유출시키게 네. 만들어주지. 국회의원들이 뭐 적폐청산한다고 뭐 설계도 공개하고 설계도 공개해버리면 중국 애들 다 베껴가는데 그런 짓 하고 계속 이런 짓 한다고. SK도 OLED 공장인가 중국에 지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지금 또 기술도 빼가겠다. 기술 빼가겠다. 이런 데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항의조차도 안 해. 옛날에 쌍용도 그렇게 해서 기술 네. 빼갖고.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네. 금호 자동차, 네, 금호 네, 타이어도 그렇고. 그렇고 하고. 그래서 항의도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예 중국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가 없어요. 그냥 좀비가 돼버렸어요. 이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2018년 5월 16일 날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 국제 세미나라고 해서 네. 반동 세미나 한 적 있었죠? 네네. 이거 20층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엘리베이터를 다 막아버렸어요. 맞아. 네. 점검한다 그래가지고 그 비 많이 오는 날 네. 걸어들어 올라오셨죠. 엘리베이터 6개 다 스톱시키고 화물 엘리베이터 쪽에는 쓰레기를 잔뜩 쌓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박원순이 작품이겠지 뭐. 왜냐면 박원순 시장은 중국이랑 친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때 범용공 애들 그 장기 매매 사진들도 전시했거든. 원래 그 프레스 센터 저기서 원래 뭘 하려고 했냐면 연도는야 좀 까먹었는데 2015년인가 캐나다에 인권운동하는 사람이 네. 와가지고 그 장기 매매 실체 그다음 그 중국의 인체 해부전인가 네네. 그거 한국에서 열지 말라고 그거 규탄하러 왔어서 그 장소를 잡았는데 그걸 갖다가 장소를 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프레스센터에서 못하고 프레스센터 바깥에서 기자회견했다. 아 거기가 여기였죠. 네. 맞아.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해버렸잖아. 원숭이가 좀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스톱시켜버리고 그랬는데 그날 300명 가까이가 왔다고. 네. 그래갖고 그때 장기매매에서부터 인권 유린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도 끊었어요. 그래서 그 박원순이가 그때 아까 그 얘기했던 캐나다 인권운동가 네. 그 사람 그거 할 때 원래 박원순 시장하고도 면담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취소되고 그때 걔가 누구를 만났냐 박원순 시장이 장혜모 감독 만났다고. 그 중국 영화 이영걸 나오는 영웅이라는 거 있어요. 네네. 그 장혜모 감독이 중국 공산당의 그 프로파간다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걔만 나왔어. 박원순이도 중국 공산당이랑 친해. 그러네요. 네. 그런 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박원순 시장은 하여튼 그쪽 애들이랑 친해. 그래서 중국 문제를 얘기하는 거를 절대 그걸 못해요. 나는 근데 옛날 때 시민청에서도 3번 강의했어요. 네.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겠지. 몰랐겠지. 근데 서울시장 박원순이 밑에 시민청에 그 무슨 홀인데 큰 거였어요. 300명 들어간대. 그거 해가지고 1, 2, 3부 네. 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강의하고. 원숭이가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나. 내가 걔 머리 위에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 가서 강의 안 해. 네. 저희 빨갱이 속으려고. 나는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화를 지른 거죠. 난 가서 강의해버리지. 우와 하는 거지. 역시 박사님은 네. 외계인이 맞아.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제 반중 시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가서 그 물어봤더니 진짜 중국 싫어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되게 싫어요. 이번에 문제 생겼던 것도 원래 그 베트남이 중국 거 본따서 해요. 중국 거 본따서 하는데 그 중국 거 본따서 경제 개발, 개혁 개방을 하는데
주택이 30년이고 공장이 50년일 거예요. 빌리는 게. 공산주의 국가는 땅을 팔진 않으니까. 네네. 50년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또 뒷돈 먹고서 99년으로 바꿔버리고 한 거예요. 아 지난번에 그 예. 예, 현수막 기상을 보여주신. 예, 그래갖고 베트남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야, 왜 99년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베트남 주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공산당 그 정부에서 미안, 우리가 잘못 알았나봐. 오해야 오해하고 어떤 일을 해서 결국 뭐야 중국 애들은 뇌물만 줘버리고 못하는 거지. 무산되고. 사실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친중 그 정치인들 많다고. 네. 얘들처럼 하니까 돈 받아먹고 하지마. 그런 거 그래도 이런 거예요. 걔네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 정책이 그렇다는데. 그게 애매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똑똑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이 데모를 해야 정치인들이 그거를 명분을 삼지. 나는 진짜 해주고 싶었는데 국민들이 하면 안 된대. 근데 너랑 친구인데 제 국민들이랑 적이 돼가지고 다음번 정권 못 잡고 문제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눈 감어. 돈 먹고 끝.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애들이 센스가 없지? 난 그런 거예요. 이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여야가 이 돈을 먹는 데는 신경을 쓰는데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개돼지라서? 개돼지지. 개돼지라서. 사람이 아니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해.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100억을 받았어. 그럼 10억 정도 풀어 시민단체한테. 야 네. 데모해. 그런 다음에 데모해 한 다음에 야 쟤네들 데모해서 이번 건은 어떤 일을 해야겠다. 돈은 어떻게 돌려줄까? 그러면 돌려달라 소리 못하지. 그러지 뇌물이. 돌려달라 그러면은 자동 이체해버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애나 저 때문에 하라고. 이거 뭐 김의원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중국 애들이 나한테 뇌물을 썼는데 내가 안 받겠다고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기 얻어. 소신 있네. 그러고. 기가 막혀. 아 그럼 그리고 그거를 50억만 이체하고 40억 남겨도 누가 할 거야? 중국에서 야 이 개새끼야 100억 줬잖아요. 언제? 증거 있어? 그러면 되지. 난 자동 이체 근거 남겼잖아. 10%만 떼주시면 안 될까요? 나 국회의원 되면 할게요. 중국 애들한테 니하오 막 그러고. 내가 청소도 해드릴게. 나는 네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머리를 쓰려는 거야. 등신 같은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네, 이제 나는 정치인들이 성인군자인 거 기대를 안 한다니까. 원래 선거하려면 돈 필요해. 돈 받아먹고 입 싹 다 끓으니까. 아 남의 돈 먹고. 아니 왜 국민 세금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내 편인 후원자의 돈도 돈이고 나의 적의 돈도 돈이에요. 아 그냥 그 돈이 더 그러면 좋지. 돼. 적의 돈을 뺏어 먹어서 적의 힘이 약해지는 것도 전략이라고. 그럼요. 왜 안 해? 먹고 빼먹고. 나는 베트남 정치인이 그런 전략을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야 저거 이용하면은 괜찮은 비즈니스가 되겠네. 딱 드는 거야. 그거는 정적한테도 이렇게 돈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 안 해주면 되지. 안 해주면 되지. 이건 불법거리였다고. 내가 터뜨려버리면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북한 가서 지금 찔찔매는 애들 있잖아. 정치인들. 그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가서 시켜주면 하라니까? 하고 협박하면은 나는 공개해버려. 이 새끼들 봐라 미인계 썼네 그러고. 받을 거 다 받고? 나한테 돈이 남아. 애가 남나? 모든 남. 미인계를 썼으니까. 모든 남. 나는 하고 야 쟤들이 나한테 미인계를 썼는데 이렇게 협박하길래 나는 어림없다. 나는 이게 어림없다는 거를 기자회견을 발표한다. 그렇지. 딱 하고 양심선언합니다. 딱 그러면 또 박수 받잖아. 그렇지. 저렇게 양심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나 할 짓 다 했어. 맞아. 뭔가 변태짓 다 하고 왔어. 어? 그래도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 된 거야. 네. 왜? 나는 그 술수에 안 말리기 위해서 내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발표한다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진도 공개하면 돼. 쟤랑 했어. 그렇지. 그럼 북한에서 알아서 쟤 죽여주겠네? 그럼 가족도 없네. 끝. 이거 번뜩이는데요? 그럼 가족 정리 다 할 거 아니야 북한 애들이. 그렇죠. 응. 문제되니까. 총살시키겠지. 끝. 그럼 그때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다. 정치는 피를 보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북한 애들이 싫으면은 살려두면 돼. 나중에 그거 갖고 인질로 나를 협박하려고 했지. 그러면 난 뭐라 그래? 죽여. 상관없다 얘. 니들이 날 이용하려고 써먹었던 애들 아니야. 아 그렇긴 하죠. 나도 너를 이용해먹고 끝이다 얘. 그동안 즐거웠다. 오케이 빠이빠이. 냉정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등신되는 거야. 이게 끌려가고 호구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냉정하지 못해서 그래. 그렇죠. 상대방이 미인계를 쓰건 돈을 쓰건 이것 봐라 이렇게 들어오네 하면은 그 점을 생각해야 돼. 어떻게 제 물맥일 수 있지? 하고. 그렇지. 나중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에도 안 좋은 일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런 테크닉을 잘 알아요. 내가 너 테크닉이라는 거 왜 좋지?
방송이 아까 처음 아 보면 죄송해요. 아까 처음에 굉장히 딱딱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에로틱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안 되는데? 그 뭐야 그 하도 난 제3세계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너무 많이 알아. 이건 미국 유학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왜? 내 구조가 달라. 아. 나는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양아치 짓을 하고 어떻게 돈띠기 먹까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야, 이 새끼들 이런 짓을 하네 하는 거야. 옛날 땐 그런 생각했지. 이런 부도덕한 놈들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야 실력 좋은데? 그러는 거야. 가장 일차원적인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나는 늘 내 철학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 유튜브에도 댓글 더럽게 다 너한테는 더럽게 욕해버려요. 그래요. 그래고 같이 아니 무슨 들어가야지. 박사가 이래 그래서 그 박사는 거식이 없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내가 10cm? 아 왜 이래 저는 10야드에 야드. 아 왜 이러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반중 데모 했던 그 영상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네. 아 내가 이거를 그 지방선거 끝나고 가느라 못 봤어요. 못 봐갖고 동영상만 내가 이렇게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베트남은? 맞지. 네.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그 제가 다른 사진에도 보여줬을 거예요. 성족이 들고 네네. 우리나라는 좀 그 성족이 드는 게 좀 더 조직적인데 여기는 아직 좀 조직적이지 못해. 내가 가서 가르쳐 줄까? 그래도 얘네는 지금 젊은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응. 이 데모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 그래갖고 근데 이게 종이가 돼.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진짜 멋있게 반중 데모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도 데모했었어요. 이게 뭐 전국 각지에서 났어. 그게 다 그 중국 그 공업지구 들어오는 지역에 중국하고 연관이 있는 애들.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너 중국인이야?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좋아해. 중국인이면 싫어하지만 한국인이 하면 좋아해. 왜냐면 최근에 그 무슨 감독이죠? 박한서? 그 감독이 있을 때 이거 베트남이 축구에서 네네네. 결승전 중결승까지 올라갔지. 예, 완전 영웅됐죠. 우리나라 히딩크처럼.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1대1까지 간 다음에 2대1로 졌나? 어쨌든 골도 넣었다고. 맞아요. 대단하지.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베트남이 분위기 좋아. 대신 반중 정서는 굉장히 커졌고요. 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다 쫓아내려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해? 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야, 중국하고 뭐 무역 관계 1등이니까 좋은 관계 해야 된다 하잖아요. 베트남은 이 문제 딱 나는 거야. 야, 중국 애들이 우리에서 그 관광이나 경제 1위니까 2위로 낮추자 이래. 이 새끼들이 이거 갖고 갑질하네? 저 새끼 밑으로 내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한국인과 중국, 베트남의 차이예요. 한국은 빌빌거리는 거야. 좌파애들 맨날 그러잖아. 얘 1등인데 우리가 중국을 괴롭히면 안 되지. 그냥 잘 보여갖고 어떻게 넘어가지. 김 박사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말 하면 안 돼. 우리 좋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병신 같은 짓 하잖아. 베트남 뭐라 그래? 이 새끼들이 1등을 하니까 갑질한다. 야. 2위로 낮춰, 3위로 낮춰는 거야. 한국을 끌어올려. 이렇게 한다고. 그걸 중국이 어떻게 해?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자기들이 살 자리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좋다. 그래서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 병신 같은 짓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베트남에서 뺨 맞고 한국에 와서 화풀이하잖아. 한국에 대한 아주 모질게 굴잖아. 왜? 베트남에 찍소리도 못해. 근데 베트남이 한국보다 강해요? 그렇죠. 절대 아니라고. 베트남은 한국 남자 갑이야. 이런 나라인데 눈은 왜 반짝반짝하시지? 이게 한국 저 연구하러 갔어. 연구. 안 예뻐. 연구하러 갔어. 안 예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한국, 중국, 베트남이 가위바위보 같은 관계야. 한국 남자는 베트남에서 이겨. 근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은 한국한테 져. 근데 베트남이 중국한테 이겨. 중국은 한국한테 이겨. 가위바위보 같은 관계야. 그러네요. 네. 우리만 호구네. 아니지. 우리가 베트남에는 가버리니까. 가비는 뭐예요? 중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하는 필요 없나? 쌀국수가 생각났어. 그냥 쌀국수가 생각났어. 쌀국수가 생각나서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관계야. 근데 갑질을 하려면은 우리보다 못한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한테 갑질해야지. 네, 응? 그래야지. 애들이 갑바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요 앞바다에 그 섬을 뺏겼어요. 옛날 때 중국한테. 네. 중국 애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 또 태평양에다 인공섬도 많이 졌잖아요. 이거 지금 미국이 없애려 하고 있다고. 베트남이 조만간 경제 개발될 거예요. 이번에 가더니 아주 일본 애들이 사박에 뭐 스미토모건서 이런 데서 막 건물 짓고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 이거 다 베트남 경제 개발시키는 거 갖고 중국 견제를
쓰려는 거예요. 옛날 때 과거 냉전 시대 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왜 한 거예요? 체제 경쟁 때문에 북한 체제가 원하는 네. 남한 체제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한 거 아니에요? 네네. 똑같은 원리로 지금 베트남 키우고 있다고.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트남이 경제 성장하면은 지금 베트남 앞바다에 있는 섬 중국한테 뺏겼거든요. 그거 되찾으려 할 거야. 베트남 애들은 하구나 뭐 거칠더라고. 그래가지고 공격하면은 베트남이 먼저 선빵을 날려갖고 전쟁이 나도 미국은 당연히 베트남 편을 들 거예요. 이거 원래 베트남 땅이었잖아. 그렇죠. 중국 애들이 그거 훔쳐간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라고. 와,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네요. 일단 그 베트남은 보니까 부정부패가 있긴 있는데 네. 제가 가봤던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한 편이에요. 있어 있는데 좀 덜해 아직까지는. 순수한 면들이 있어서. 아니 더러워요. 원래 순수했던 게 더 때가 잘 묻어. 이미 때는 다 묻었는데 아직 부패 스케일이 조금 단순해.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초급 수준이야. 뭐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앙아시아도 다 가봤잖아. 중국서부터. 거기 애들이 부패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으로 한다고. 그거에 비하면 베트남은 초보예요. 뭐 있다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야.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단 근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근면하더라고. 와, 베트남 사람들 일이 더럽게 좋아요. 그 베트남 여자들 그 죄다 지금 시골에서 다 올라가고 막 공장 뭐 거기 뭐 마사지 뭐 그다음 식당 뭐 사방에 다 나가서 일하는데 걔네들은 진짜 일을 안 하면 환장 하나 와. 제2의 한국이네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베트남 커. 이번에 딱 가서 느낀 게 베트남 이거 큰 나라 된다. 원래 그 동남아시아 쪽이 게으르잖아요. 사람들이 날이 덥고 해서. 근데 거긴 더운데도 사람들이 부자야. 그러니까 돈에 환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면하구나. 이게 돈에 환장을 해야 돼요. 나는 뭐 물욕, 뭐 무소유 이거 다 개소리야 생각해. 사람은 욕심을 부릴 때 발전하는 거거든. 근데 베트남 사람들 욕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장할 것 같아. 그래갖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방송 찍다가 문제 생기면 베트남으로 도망갈까 그래. 쌀국수가 맛있어요. 여자가 안 예뻐. 나 쌀국수 얘기해도 자꾸 어디 얘기하지? 나는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몰아요. 아무 사람 없어 거기는. 이게 괜찮아. 눈만 힘들 텐데. 네? 컴퓨터 오래 보시면. 뭐야? 눈만 힘들 텐데. 밤거리 많이 보는데 눈은 이게 스크린이 아닌 이제 실제로 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여기가 좋아. 그리고 미국 애들도 많이 와 있고 일본 애들 특히 많이 가서 있고 물론 투자를 한국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오랫동안 깔아놓은 밑밥이 있어요. 그 저력. 네네. 이번에도 갔더니 그 밤거리 네. 하도 더우니까 밤에만 돌아다녔거든. 밤에는 선선해서. 뭐 식당도 가라오케고 뭐 이렇게 지나갈 때 거기 삐끼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다 일본말 써. 일본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아니 물론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일본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호의적이야. 그리고 일본이 밑밥을 많이 깔아놨어요. 밑밥. 오랫동안 무상 원조서부터 해서 한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진출한 거고 일본은 그 이전부터 이미지가 좋군요. 네, 잘 깔아놨어. 그래갖고 참 우리나라가 그런 자원 해결을 좀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안타깝다. 베트남이 그렇게 해서 잘 돼 있고 그래서 요거 빼자. 그래서 지금 그 이번 김정은하고 트럼프 이 미국 회담은 김정은을 트럼프가 안고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플랜 Z예요. 네. 북한을 끼고 중국 견제한다. 있지만 북한이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될 것은 뭐냐면 체제 위협이에요. 왜냐면 아까 6월 발굴단이 누가 올지 몰라. 그래서 그런 것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된 거는 검은배 사건에서 개항이 일어나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에도마쿠가 뒤집혔던 사례가 있듯이 지금 뭐 조약을 미국이 굉장히 부드럽게 써주고 알랑방구 끼면서 들어가지만 일단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과거에 에도마쿠가 무너졌듯이 김정은 체제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냥 중국이랑 손잡아. 중국이랑 손잡고 우리만 점검 맡기면은 미국이랑 같이 해서 원래 그림대로 가면 아주 좋아. 그래요. 좀 잘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니까 김정은은 지금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미국한테 속아서 죽을지를 걱정하면 돼요. 그리고 시진핑 만나고 있잖아요. 잘 얘기해서 좋은 성과를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쪽은 쳐다보지 마라. 뭔 놈의 경제 개방이야. 그냥 죽어. 그쪽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라고. 왜냐면 이 위험한 도박이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봐야 뭐 죽기만 힘들지 뭐. 그러니까 최대한 버텨보는 게 좋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망명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 왜? 일본의 사례가 그랬듯이 왜냐면은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놓고 북한 경제 개발에서 북한에서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일당 독재 체제가 어려워지거든. 네. 지금도 중국 봐요. 지금도 중국에서 지금 1년에 데모가 뭐 30만 건? 어마어마하게 데모가 나오고 있다고. 그거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같이 몸집 큰 나라니까 가만히 냅두는 거지. 북한 같은 나라도 경제 상승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인터넷을 통한 SNS 또 체제에 대한 불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거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럼 죽일 때 미국 애들이 기다렸던 듯이 인권 문제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방법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개방하는 순간 정권에 대한 권력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권력 세고 그리고 김정은의 위치가 그 미중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어쨌든 좋은 카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카드 살려서 재산 많이 긁어갖고 스위스로 가면 돼. 가도 죽지 않을까요?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해. 그거는 알아서. 나중에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그 외에는 북한에 있어도 이제는 삶이 어려워요. 본인에 대한 생명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미국 쪽으로 돌아선다고 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친중파 제거하고 친미파 이 과정 속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체제를 친중에서 친미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친중을 하면서 반미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경제 봉쇄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 빠지는 게 제일 좋아. 싹 빠져버리고 그냥 북한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리부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외에는 김정은은 방법 없어. 차라리 스위스라도 가서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이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방선거 이렇게 무너졌다가 지금 아직 국회의원 선거도 남아있고 대선도 남아있는데 이번에도 전자개표를 또 썼더라고. 그렇잖아요. 해킹이 가능해잖아요. 해킹은 저쪽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쪽도 할 할 수 수 있어요. 있지. 그래서 그 국제관계 정세 변화 속에서 네. 뭐 문제 생기면은 뭐 나중에 마사지 몇 번 해주면 끝나거든. 그래요. 마사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더라도 경제가 붕괴되면은 또 우리나라 국민 영세로 바뀌어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이 한 70% 먹지 않았어요? 그때 네. 70% 넘었죠. 대선 때요? 그때 네. 50몇 프로, 50몇 프로였나? 50몇 프로로 당선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많은 득표율이었잖아. 그 큰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은 네. 물론 기록을 깼다고 하지만은 그때 그게 최고였다고. 그게 왜 그랬느냐? 경제 실패예요. 그렇죠.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보다 주머니에 돈이 더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개혁 개방 뭐 적폐청산다 해놓고 경제 다 무너지면 국민들은 언제 그랬냐지 문재인 버려요. 맞아요. 저 시골에서 왔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왜? 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원래 모세혈관서부터 죽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서울에 사세요. 아, 살수 그러고 있어요. 싶어요. 네? 그게 다 망하면 나중에 헐값에 사면 되거든. 원래 인생이 이런 거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서울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좋은 거 나쁜 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미북 회담은 김정은이 하나 안 하나 별로 의미 없다. 이런 것이고 김정은이가 미국 편을 붙던 중국 편을 붙던 그것도 의미가 없다. 어차피 비핵화 해야 되는 것이고 비핵화를 뭐 미국 편 들면은 미국이 눈 감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했죠. 그럴 땐 이스라엘 꽃이라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좀 외교다운 외교를 좀 해보자고. 그래요. 좀 사람다운 외교를 해봤으면 그래. 좋겠어요. 사람다운? 사람다운. 난 사람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사람 먼저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개돼지 말고요. 원숭이 말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야 되고 네. 정치를 하면서 미인계라든가 뇌물을 안 쓴다? 난 그거 병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공작을 안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외국 용명인데 아오이소라나. 뭐 용병도 괜찮습니다. 진짜 걔 지금 40대가 아세요? 이제 안 돼. 때려도 괜찮아요. 싫어. 이기만 하면. 저는 엄격해요. 20대만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북미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저쪽 시골 아지매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나시면은 가끔씩 와주세요. 네. 와가지고 불러주신다면요. 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얘기가 처음이랑 뒤로 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바뀌네.
끈적끈적해져요. 더워서 그런지 땀이 엄청 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재밌게 제가 혼자 해봤더니 혼자 하는 것보다 역시 둘이 하는 게 좋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 해서 둘이가 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제가 재미없게 하나 딱딱하게 하고 이렇게 아지매들이랑 수다하듯이 앞으로 그 같은 주제로 또 하고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앞으로 할 거예요. 아, 그 마지막으로 중국 해체하는 그 영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훅 뿌리는 그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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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벌써 한 1시간 20분 정도 했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 뭐. 어쨌든 1시간 20분 정도는 해야 네. 그래도 조금 볼만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방송은 1시간 30분을 안 넘기게끔 해서 자르는 걸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제2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